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 자,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의도 하시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요. 양도세도 있습니다만 취득세와 관련돼서 많은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번에 바뀐 규정도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게 워낙 급조해서 정책을 발표한 느낌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양도세나 취득세에 관련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 취득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고민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가장 많으셨어요. 자, 일시적 2주택자 분들은 나는 2주택자의 8% 세율을 적용받아서 중과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명쾌하게 답변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걸 준비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폭탄 면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0일 이후에요. 어떤 논란이 좀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요. 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그런 분들은 거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집을 사놓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예외 없이 2주택자가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8%의 취득세율을 내야 되는 것이냐, 야,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발표 내용에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더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과 규정이 있을 것인지 과거처럼, 자, 이것도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자, 그렇다면 과거처럼 경과 규정이 있었다면 시행일부터 3개월일지, 이게 3개월일지 6개월일지 1년일지 이것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인지,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잔금이 되게 뒤인데 이런 분들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과 규정이 있다면 이 시행일은 언제가 될지 이것도 언급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의 나날을 겪으셨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7월 10일에 어떻게 발표했길래 이런 논란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7월 10일에 이런 발표를 했었죠. 자, 내용은요, 취득세라는 항목이었고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인데요. 기존에는 1주택부터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이것도 오른 거였죠. 1월 1일부터.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이게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바뀐 겁니다. 자, 4주택자 이상은 중과가 됐었죠. 4%. 즉, 1주택부터 3주택자까지는 기존의 큰 틀을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간다고 보면요. 4주택자 이상부터 중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바꾼 거였죠. 자, 1주택자만 기존처럼 1%에서 3%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2주택자는 8%, 그리고 3주택자에서 4주택자, 그러니까 3주택자 이상은 12%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 딱 요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수히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일까요? 2주택자일까요? 양도세에서는 1주택자로 보는데요. 집은 두 채 있지만. 자, 이것이 명쾌하게 이 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1주택자라면 4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할 때 400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2주택자로 적용이 된다면 3,200만 원. 이게 몇 배입니까? 8배가 늘어나는 거죠. 자, 이거를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혼란이 가중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수습을 했습니다. 그 원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정부가요, 14일인데요. 14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얼마나 혼란스러우면 즉시 발표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자,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중에서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 발표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라고 보도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취지가 다주택자가 그리고 법인이 투기 목적의 주택 거래를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당연히 1주택자로 보는 것은 직장이나 취약 등 이런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과세를 할 예정이 됩니다. 이렇게 할 거면 원문에 좀 넣어주지.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우선 1주택으로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2주택을 계속 보유를 할지 처분을 할지에 따라서 2주택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경우에 이 2주택자의 세율 8%를 적용해서 이미 낸 것과 그리고 이 8%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간 등, 이거는 양도세에 대한 얘기죠.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하여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을 할 계획이다. 자, 그러니까요, 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규정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만드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 이 양도소득세 관련된 일시적 2주택자가 헷갈리고 많이 바뀌었죠. 처분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를 꼭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을 처분을 잘 못할 경우, 처분이 제 날짜, 제 그 범위 기간에 처분을 못할 경우에는요, 2주택자의 세율 8%로 적용이 돼서 추징을 당하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고 착오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안 팔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취직장, 취약 등의 사유로 이 등의 사유에 좀 추가로 해서 좀 세밀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경과 조치, 법률이 개정이 된다. 그럴 때 이 경과 조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경과 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과 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법률을 개정할 때 경과 조치. 자, 세법이 원칙적으로는 개정된 세법이 적용이 된답니다. 그런데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하여, 이거는 계속 나온 얘기죠. 정부 대책 발표일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둬서 개정하기 전에 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경과 규정을 좀 보면요, 별표가 있어서 대책 발표 이전에 7월 10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로 나오네요. 3개월, 이거는 매매 계약입니다. 자, 분양은 또 따로 언급이 있는데요. 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서 국회에 통과가 된다면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든 간에 이 법률 개정을 빨리 확정을 지으려고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분양은요, 3년이죠. 3년. 시행일 이후 3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는데, 이 분양의 범위에 아파트만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빌라도, 오피스텔도 포함해서 분양으로 보는 것일까요?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신규 분양인 경우에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85%까지. 물론 지금 10년짜리 장기만 남았습니다만, 이때도요, 이 빌라나 오피스텔도 신규 분양으로 봐서 감면을 해줬거든요. 85%까지. 자, 그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 분양의 범위에 빌라나 오피스텔도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확정이 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행일이 언제일까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시행일이 언제일까? 이 시행일이 계약한 날일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7월 10일 이후부터 3개월일까? 이것도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국회 통과 이후의 날짜를 정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에는요,
7월에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8월 1일부터 3개월, 아니면 이게 늦어진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3개월. 자,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여기는 10월 31일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11월 말이 되겠네요. 11월 30일까지 있죠. 네, 그래서 3개월이란 기준의 시작점이 이 시행일이 언젠지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야 될지 아니면은 아예 포기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것이 가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은 했는데 이 소유권 이전 잔금을 치르는 그 날짜가 뭐 12월이나 뭐 1월 이렇게 늦다면 이 잔금일이나 소유권 이전일을 이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맞춰서 취득세 중과에 적용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정부 정책의 스트레스 때문에 날카로워져 있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나 아니면 더위 때문에 더욱더 그 짜증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제 댓글에도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하루만큼은요 다 잊어버리시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웃음 가득한 그런 날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강스타였습니다.